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마음 복잡할 때 조금이라도 정리되는 리딩으로 지금 같이 가볼게요. 1번 분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요. 이 흐름은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 가까워요. 시작부터 비녀 카드가 딱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길 카드는 아니에요. 비녀라는 게 사실 겉으로 막 드러내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머리 안쪽에 꽂혀 있고 가까이 봐야 보이고 또 한 번 꽂히면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지금 1번 분들 마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보여요. 다 정리한 것처럼 지냈는데 이상하게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 이름이 콕 하고 걸리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말투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괜히 예전 톡방 한번 열어보고 싶은 그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1번 분들 혼자만의 감정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 지전 태우기 카드가 같이 떴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마음을 정하고 정하려고 했던 흔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속으로는 여러 번 정리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란 말이죠. 아, 아니야. 여기까지다.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몇 번 태우고 접고 내려놓고 했던 장면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다 태운 줄 알았는데 제 밑에 열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람 마음 미치게 하죠. 겉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안에서는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관계는 좋아했다, 끝났다처럼 단순하게 정리되는 결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1번 분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뭔가 말하지 못한 그런 게 남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 다가오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너 다시 왔어.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을 좀 살짝 떠보듯이 분위기를 살피듯이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갑자기 진지한 고백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안부를 묻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말이 진짜 아무 뭐 의미 없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가벼운 말 뒤에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재물상 카드가 이어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에서 1번 분들이 꽤 많이 맞춰졌던 흐름으로 보여요.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말을 고르고 내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마음도 좀 많이 조절하시고, 그리고 괜찮은 척 또 많이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재물상은 뭔가 바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 들인 마음의 양을 보여주거든요. 1번 분들 가볍게 좋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꽤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 좀 짚어드리면, 마음을 많이 줬다고 해 가지고 그 관계를 꼭 같은 무게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니까 상대한테 마음이 있어 보여도 그 마음이 실제로 계속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장독대 카드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장독대는 시간이 필요한 카드예요. 빨리 열어보면 맛이 안 나고 너무 오래 방치를 하면 상할 수도 있죠. 딱 그 느낌. 1번 분들이랑 그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꽤 쌓여 보인다. 좋았던 기억도 있고, 서운했던 기억도 있고,
말하지 못한 그런 감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도 관계가 바로 뭐 환하게 풀린다기보다는 천천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제발 여기서 혼자 결론까지 가지 마세요. 진짜 아직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미 막 드라마 몇 회차까지 가셨을 수도 있는데 현실은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분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오냐 안 오냐보다 왔을 때 같은 패턴을 반복하느냐 이거예요. 예전에도 상대가 애매하게 다가왔다가 확실히 책임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 부분에도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은 따뜻한데 행동은 느린다든지, 보고 싶다는 뉘앙스는 주는데, 약속은 또 애매해. 그런 식으로 1번 분들 마음만 또 먼저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되죠. 기다렸던 사람한테 그런 작은 반응 하나 오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흐름 자체는 차갑게 끊긴 느낌은 아니에요. 비녀가 마음속에 남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전 태우기가 정리하려 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재물상이 들인 마음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독대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숙성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니까 일본 분들 쪽으로는 다가오는 사람은 아예 새롭고 낯선 사람이기보다는 이미 마음에 한번 깊이 들어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더라도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익숙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되는데, 급하게 또 여러분이 와, 이 사람이다 하고 금삭바 되면 그 마음을 그래 가지고 다 열기 시작하면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대가 얼마나 꾸준히 행동을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해 드리면 상대방이 아직 미련이 있고 조만간 다가올 기미도 보이는데, 말로만 좋아한다 하고 정작 뭐 제대로 해 보려는 행동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기다리면서 좋아하지는 마셔라. 이제 상대방이 연락해 왔을 때 감정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덥석 받아주지 말고, 나를 위해서 진짜 행동을 하시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냉정하게 확인한 뒤에 받아줄지 말지 내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이제 뒤쪽의 흐름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에서는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정리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식지 않은 그런 감정, 그리고 시간이 쌓인 관계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향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음, 연락이나 만남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조심스럽게 통로가 열리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향은 연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손에는 잡히지 않죠.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딱. 기류는 있고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닿을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아직 손에 잡히는 느낌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흐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한테 곧 들어올 수 있는 신호는 되게 "나 너 보고 싶었어. 잘해 보자." 같은 시원시원하고 확실한 고백이 아니고, 내 SNS 뭐 인스타 뭐 게시물 막 몰래 염탐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소식을 은근슬쩍 물어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막 툭 내뱉 툭 그 안부를 묻는 아주 소심하고 은근한 방식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척 막 연기를 해. 연기하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일본 분들 간을 보고 확인하려는 마음에 더 가까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아 이 사람도 진짜 이제는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하고 혼자 마음을 다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그 작은 움직임이라서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작은 상대방의 움직임도 막 가슴 뛰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은 진짜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혼자 앞서가서 막 또 착각하고 소설 쓰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말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짜 확실하게 움직이고 다가오는지 행동을 하는지 끝까지 냉정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굿당 카드가 떴죠? 이거 굿당은 아무 데서나 열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뭔가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이 관계에서도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눈치 보고 혼자 해석하고 상대의 그 작은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 보는 방식으로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일본 분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상대가 메시지 하나 보내면 그 문장 안에서 숨은 뜻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답장이 조금 늦으면 마음이 내려앉고 스토리 하나 보면 '아 이거 나보라고 올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약간 상태 메시지 보면 '아 난가?' 막 이런 적 마음은 너무 이해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만 너무 피곤해져요. 이 굿당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언젠가 한 번은 그동안의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제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대화가 서로 서운함을 토로해내면서 그 감정적으로 싸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솔직히 그때 나한테 마음이 있긴 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세차게 다그치고 몰아붙이게 되면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겁을 먹고 뒤로 쏙 숨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누군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따져 물을 때 솔직하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성격이 아니라요. 오히려 무서워서 입을 꾹 닫아버리거나 이 상황을 대충 얼버무려서 애매하게 피해버리는 약간 회피형의 타입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요. 잘못을 따지고 신문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내 생각이랑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담백하게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나는 이때 이런 기분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차분하고 좀 그냥 부드러운 어조로 유지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실 거예요. 내 솔직한 감정은 진지하고 진심 어리게 전달을 하되, 어, 상대방한테 확실한 정답이나 결론을 내리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함 카드가 같이 이어지거든요. 이 보시함은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건강하게 내놓는 흐름이에요. 일본 분들이 이 관계에서 예전에 너무 많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마음도 먼저 주고, 이해도 먼저 해주고, 기다림도 먼저 감당하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상대가 더 빨리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키는 쪽으로 관계를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사람이 다가오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거인 거죠. 이 차이가 되게 큰데 사랑은 마음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아무 데나 흘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보시암 카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건 1번 분들이 상대한테 줄 마음은 남아 있지만 그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에 가까워요. 먼저 다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상대가 한 걸음 오면요. 여러분도 한 걸음만 보시면 돼요. 혼자 10걸음 가는 건 지금 흐름에서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천수천안이 나오잖아요. 이 카드가 나오면 꼭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마음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눈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에요.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이 반복이 되는지, 실제로 약속을 잡는지, 시간을 내는지,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게 배려를 하는지,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결혼식장까지 제발 가지 마세요, 상상으로. 천수천안은 1번 분들한테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의심하거나 불안해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관찰하라는 쪽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을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말뿐만 아니라 작게라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시간을 내고 아마 다시 연락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거예요. 반대로 감정은 있는 듯한데 계속 애매하게 굴면은 그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관계를 좀 감당할 준비가 덜 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꼭 1번 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 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신호를 보내면 바로 마음을 다 열기 전에 하루 정도는 내 감정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반가운 건지 아니면 기다림이 길었어 가지고 반응이 크게 느껴지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번 흐름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관계의 무게를 다 짊어지지 마세요. 상대가 다가오면 그만큼만 받아주시고 더 깊은 행동이 따라올 때 열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흐름은 마음이 아예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은근하게 신호를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다만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 앞세워서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예요. 여러분이 너무 빠르게 기대를 품으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또 너무 차갑게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딱 중간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렵죠? 상대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침착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여러분 자존감까지 상대방한테 전부 맡겨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1번 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다음 흐름도 같이 차분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기보다 스스로 지키는 쪽으로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리딩이 너무 달콤하게만 흘러가기보다 진짜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에는요, 이 흐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모든 게 딱 정리되어 있는 흐름도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서로 마음속에 확인 도장을 찍고 싶은데 아직 종이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카드 흐름이 진짜 그렇게 보여요. 도장이 맨 앞에 딱 떠 있잖아요. 이 도장은 관계에서 확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관계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인지, 아니면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있는지, 이번 분들 지금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도장은 혼자 찍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도 있어야 되고 찍을 자리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 혹은 나는 적어도 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여기까지 이미 스스로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그만큼 분명하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상대가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보였는지 따로 봐야 돼요. 그 옆에 천도제 카드가 떴죠. 이 카드가 나오면 이번 분들 마음 안에는 지나간 관계의 그림자가 꽤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꼭 오래된 연인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런 패턴 아니면 누구를 좋아할 때마다 뭐 반복됐던 불안 혹은 그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아직 그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뭐 새롭게 시작될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예전 기억이 먼저 올라오는 거. 이번에도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또 나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마음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싶은데, 안쪽에서는 예전에 그 내가 자꾸 발목을 잡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 흐름은 조금 천천히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다가오는 흐름이 있어도 여러분이 과거의 불안으로 먼저 그걸 해석해버리면 실제 그 상황보다 더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막, 예전에 상처 준 사람이랑 겹쳐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그걸 이제 '나한테 마음이 별로 없나?' 하고 또 바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든지. 제발 여기서 혼자 끝까지 가지 마세요.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 마음속에서 그 과거 정리가 먼저 되어야 현재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지 카드가 나옵니다. 장지는 아직 글이 다 적히기 전에 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관계가 지금 딱 그래요, 딱. 뭔가 쓸 수는 있어. 여백도 있고, 새로 시작할 공간도 있어요. 다시, 그래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아직 그 종이에 뭐라고 적힐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면 여러분이 이 종이에 혼자 그 긴 편지를 다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장지는 또 연락이나 메시지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쪽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 오가거나 묵혀둔 이야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보인다. 다만 그 말이 처음부터 아주 깊고 진지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빈 종이에 첫 줄을 쓰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가벼운 안부나 우연 그런 대화? 아니면은 예전에 끊겼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진짜 중요한 게 말의 예쁨이 아니라 내용의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상대가 감성적인 말만 하고 실제로는 뭐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지, 말만 달콤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서툴러도 조금씩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갓 카드가 같이 나오는데, 와, 이게 여기서 나오면 지금 상대 쪽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이 꽤 커 보여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숙이고 들어오는 타입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느낌이 있는데, 보고 싶어도 티를 좀 덜 내고 궁금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먼저 다가오면서 나 너 때문에 왔어 라는 느낌은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 마음은 이미 문 앞까지 왔는데 옷 매무새 정리를 하느라 문을 바로 못 두드리는 사람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자기한테는 조금 민망한 거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번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상대가 자존심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만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다가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아주 시원하게 밀고 들어오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볼 때는 상대가 마음이 있냐 없나 보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분들 내장을 이어보면요. 도장은 확인하고 싶은 관계, 그리고 천도제는 지나간 불안과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 그리고 장지 카드는 새로 쓰일 수 있는 대화의 여백, 그리고 각 카드는 상대의 체면이나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끝난 관계가 아니라 아직 써내려 갈 여지가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이거예요. 다만 그 여지를 여러분 혼자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도 자기 손으로 뭔가를 써내려 가야 돼요. 말이든 연락이든 약속이든 작은 행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곧 다가오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마음의 확신을 주고 싶어 하는 기류가 있어 보여요. 다만 그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솔직하게 다가오기보다는요, 자존심을 챙기면서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 어떤 문장을 써내려 가는지 보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쁜 말보다 반복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순간적인 분위기보다 이어지는 행동, 이게 이번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열어도 되지만 도장은 너무 빨리 찍지 마세요. 아직은 같이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어요. 자, 2번 분들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요. 앞에서 봤던 확인하고 싶은 그런 관계, 아직 다 쓰이지 않은 종이, 상대의 자존심과 조심스러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북카드가 먼저 보이잖아요. 지금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 관계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그냥 눈빛이나 뭐 분위기, 느낌만으로 가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가는지가 훨씬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붓은 마음을 적는 도구잖아요. 근데 동시에 잘못 쓰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앞으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너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서운했던 걸 한 번에 다 쏟아내고 싶을 수는 있거든요. 그때 왜 그랬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런 말까지 목 끝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진짜 진짜 이해가 돼요.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확인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아지니까. 근데 이 흐름에서는 말을 예쁘게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은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음, 나는 애매한 흐름은 오래 가져가기 어렵다. 싫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을 좀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 체면이나 자존심이 강한 쪽으로 보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감정만 크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을 차분히 말하면 상대도 자기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방향도 확인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옆에 꽹과리랑 장구가 나와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면 조용했던 흐름에 소리가 나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가만히 멈춰 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이게 정적이 깨지는 카드에 더 가깝거든요. 다만 이 소리가 좀 고요하고 차분하게 시작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훅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반가운 마음에 텐션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막 그 마음으로 이미 다음 장면까지 막 쭉 가고 싶은데 현실은 아직 첫 대사도 겨우 나온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혼자 결론까지 가지 마시고 상대가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그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지 그거가 더 중요해요. 한 번 연락하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쪽인지 약속을 말로만 뭐 계속 언제 만나자 하면서 실제로는 뭐 계속 미룬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조율을 하는지 진짜 만나려고 하는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시작일 뿐이고 행동이 다음 장면이니까. 그리고 비단함 카드가 이어지는데 이 카드는 참 예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아직 그 뚜껑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느낌? 이번 분들 흐름에서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여요. 다만 그걸 한 번에 꺼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선물 상자는 들고 왔어. 들고 왔는데 이거 받을래? 하고 바로 내미는 게 아니고 상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열어보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워요. 근데 이 비단함이 예쁘다고 해서 안에 든 게 여러분의 기대한 것과 같다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순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방식으로 표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애매한 설렘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방식으로만 다가오는지 아니면 조금씩 진짜 안정감을 주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이거 이번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대신 할머니는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보시는 느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볼 때 그 사람이 나 좋아하나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편안한가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설레는 것이랑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안정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설레는데 계속 불안한 관계는 그건 더 확인이 필요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할머니가 마지막에 있다는 거는 이번 분들이 이 관계의 흐름을 너무 감정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조금 더 큰 시야로 보라는 뜻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숨겨둔 마음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반가운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흐려지면 안 돼요. 상대가 다가오면 뭐 반가워해도 되지. 반가워해도 되는데 그 반가움 때문에 예전에 서운했던 포인트들을 다 없던 일처럼 넘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기억도 되게 중요해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거나 대화에 물꼬가 튀었다면 감정부터 던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감정을 확인을 하고 핵심을 좀 짧게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관계에 이런 애매한 관계가 좀 힘들다 이제.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상대가 좋은 말을 했을 때 바로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드라마 완결까지 쓰지 말고 그 뒤에 행동을 좀 보세요.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나를 배려를 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일상을 너무 비워두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되 여러분 삶의 그 전체를 그 사람 대기실처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분들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연락이 오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상대방 역시 속마음으로는 무언가를 이야기 꺼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다만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자존심을 세우거나 체면을 차리느라 자기 자신 마음을 한 번에 딱 확신을 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가올 기대를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관계의 결론을 낼 필요도 없어요.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봐야 되고 일시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에 진중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나 연락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차분하게 보는 과정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앞서서 상대방 행동을 혼자 다 막 미리 해석을 하고 단정 짓지만 않는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흐름도 같이 현실적으로 따뜻하게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을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오늘 이 흐름은 마음만 예쁘게 말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같이 짚어볼게요. 자, 그러면 3번 분들 제가 카드에서 느끼는 거는 이 흐름은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 조용한데 안쪽으로는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관계예요. 맨 앞에 이 화로가 떴죠. 불씨가 딱 나오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꺼졌다라기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활활 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딱 이 화로 안에 남아있는 작은 열기, 겉으로 보면 식은 것 같고 사람들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가까이 손을 대보면 아직 따뜻한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3번 분들 마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한 번씩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마음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불씨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뭐 관계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불씨는 살릴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시원하게 다가오는 타입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걸리고 보고 싶은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멈칫대는 그런 사람? 그 여러분도 이 느낌 아시죠?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손이 안 가는 연락.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못 누르는 이름이요. 그 옆에 홍수막이 카드가 나오거든요. 와, 이게 같이 나오면 이 관계는 감정이 한번 넘칠 뻔했거나 아니면 크게 한번 흔들렸던 흐름이 있어요. 이 홍수막이는 말 그대로 감정이 쏟아지는 걸 막는 카드처럼 보이거든요. 3번 분들 쪽에서도 더 가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눌렀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 쪽에서 감정이 커지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스스로 막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커지는 게 오히려 무서워서 멈춘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이거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상대가 차갑기만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완전히 차갑지가 않아요. 뭔가 따뜻한 기류는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답장도 애매하고 표현도 애매하고 가까워질 듯 하면 한 발 물러서는 식일 수 있어요. 제발 여기서 그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하고 혼자 결론까지 가지 마시고 이 흐름은 좋아한다 아니다 둘 중 하나로만 자르기 어려워요. 마음은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현실 조건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쌀까마니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쌓아둔 거, 그리고 안정감, 현실 기반을 보는데요. 3번 분들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감정이 있어도 현실이 좀 안정돼야 움직이는 타입일 수 있어요. 자기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든지, 일이나 돈, 생활 패턴, 주변 문제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잡혀야 관계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 안 온다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냐를 따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기다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하면 상대 상황도 신경이 쓰이고, 힘들다 하면 안쓰럽고, 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이해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 현실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은 계속 대기 상태가 되면, 어우, 그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기서 그 상대의 사정이 아니라 그 사정 속에서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장대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여기에서 나오면 이 자리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신장대는 무조건 뭐 밀고 가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을 세우라는 흐름에 가까워요. 3번 분들 혹시 이 관계에서 상대가 조금만 따뜻하게 굴면 마음이 막 확 풀려버리고, 조금만 차가워도 막 어떡하지? 막 불안해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리듬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감정 기복이나 상황 변화에 여러분 마음이 계속 같이 흔들리면 결국 지치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다가오는 그 사람이 아예 없는 흐름은 아닌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바로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태도로 올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연락이 왔다 자체보다는 그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배려해주고 성실하게 이걸 이어가려고 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불씨는 있어요. 불씨는 있지. 불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막 장작을 다 때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대도 자기 마음에 장작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따뜻한 관계가 되지. 여러분만 계속 타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장을 이제 이어보면은, 화로는 아직 남은 감정이고 홍수막이는 감정이 넘치지 않게 막아둔 벽, 그리고 쌀가마니는 현실적인 그런 안정과 조건이 있고, 신장대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예요. 그니까 3번 분들 흐름은 마음은 있는데 조심해야 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에 여러분이 전부 걸 필요는 없다. 상대가 천천히 다가오면 여러분도 천천히 보는 거예요. 급하게 기대거나 급하게 포기하는 것보다 상대가 실제로 자기가 쳐놓은 그런 벽을 조금 낮추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3번 분들 쪽으로는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불씨를 완전히 꺼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다만 감정이 커지는 거를 좀 막아두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자기 상황을 핑계 삼아서 움직임을 좀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이해 때문에 내 마음의 선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니까. 상대가 한 걸음 오면 여러분도 한 걸음만 보세요. 혼자 막 10걸음 다가가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앞서게 될 거예요. 자, 3번 분들 이제 뒤쪽 흐름을 보면요. 앞에서 봤던 불씨랑 그 경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는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앞에서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감정이 커지는 걸 서로 막고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방기 카드가 떴어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와서 보여주는 거는 이 관계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흐름인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죠. 이 오반기는 여러 방향이 동시에 보이는 카드라서 3번 분들 마음도 지금 하나로 딱 정리되기보다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보여요. 어떤 날은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니야, 내가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가 싶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거든요.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현실은 막 옆으로 새. 그리고 상대 태도도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요. 어떤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한다는 거죠. 말로는 막 계속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약속은 안 잡는다든지 마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둔다든지 그러면 그건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 옆에 조왕굿 카드가 이어져요. 이 카드는 막 드라마틱하게 불타오르는 감정보다는 일상 안에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3번 분들 이 관계는 설렘만으로 부족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하루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연락이 뭐 들쑥달쑥하고 마음 표현도 자기 막 기분에 따라 바뀌고 여러분이 계속 눈치 보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고 지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대가 다가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감까지는 바로 안정감까지 바로 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 조항굿은 또 기분을 챙기라는 뜻 느낌도 있거든요. 그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 하루 리듬이 깨질 정도라면 그건 관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신호예요.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일상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보기 어렵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 하루 전체가 막 대기 상태가 되면은 그건 3번 분들한테 너무 손해잖아요. 마음은 하나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죠. 그리고 쌀그릇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 3번 분들 진짜 현실적인 조언하는 카드거든요. 쌀그릇은 작은 안정,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 내가 나를 굶기지 않는 흐름을 말하는데요. 이 관계에서 3번 분들이 마음을 너무 굶기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의 연락 하나 기다리느라고 내 감정은 계속 비워두고 상대가 조금 따뜻하게 굴면 채워지는 그런 방식이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쌀그릇을 상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면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의존하라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그릇을 챙기라는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지.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했다고 하루 종일 기분이 무너지는지, 그 사람이 뭐 애매한 말을 했다고 내 자존감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내가 또 이해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거. 이런 부분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상대 반응으로 하루를 평가하면 아마 지치고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산신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묵직한 카드거든요. 산신은 뿌리, 뭐 중심, 버티는 힘을 보여줘요. 3번 분들한테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결국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온다,
뭐 안 온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작아지고 눈치 보고 불안해지고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나쁘게만 보이는 건 아닌데 이 산신이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3번 분들 중심만 잘 잡으면 이 관계를 훨씬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상대가 느리게 오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을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매달릴 때보다 내가 내 자리를 단단히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 밀당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중심을 상대한테 넘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신호를 보내면요. 바로 감정으로 반응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또 연락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 루틴 하나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이든 일기든 친구랑 뭐 약속이든 내 하루를 붙잡아 두는 걸 하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애매하게 굴 때 그 애매함을 여러분이 대신 설명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바빠서 그랬겠지. 원래 표현이 서툴겠지. 마음은 있겠지. 이런 해석을 계속 여러분이 대신해주면 그 관계가 또 흐려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3번 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은 마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안정감도 더 봐야 돼요. 상대가 다가올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분이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내 일상이랑 뭐 중심을 흔들 필요는 없어요. 이 흐름에서 가장 좋은 태도는요, 따뜻하게 보되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상대가 한 걸음 오면은 여러분은 한 걸음 정도만 보고 더 깊은 건 그 사람의 꾸준함을 보여줄 때 열어도 늦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을. 3번 분들 이제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같이 차분히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안전한 쪽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리딩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오늘 4번 분들 흐름은 그냥 그 사람이 오나요? 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분위기보다 이 관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자, 4번 분들 제가 지금 이 카드에서 느끼는 건요. 이 흐름은 겉으로는 꽤 가볍게 시작될 수 있는데 안쪽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여요. 이 맨 앞에 부채춤 청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분위기 있고 뭐 표현 있고 매력 그리고 살짝 뭐 흔들리는 감정선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무겁고 좀 진지하게 들어오기보다는 가볍게 들어오겠다. 가볍게 분위기를 살피면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번 분들은 이 가벼운 분위기에 속도를 맞추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가볍게만 오는 건지 아니면 가벼운 척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채춤 천은 예쁘게 흔들려요. 예쁘게 흔들리는데 그 안에 감춰진 그런 손동작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고
장난처럼 보이는 말 안에 진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물어본 건데?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 별 뜻 없어 라고 해놓고 여러분 답장을 은근히 신경 쓰는 사람.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 이 사람이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로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뒷전이 붙어 있어요. 이거 그냥 넘기면은 안 되는 카드인데 이 뒷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뒷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 뭐 뒤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어 보이고 좀 마무리 못한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4번 분들 이 관계에서는 분명히 좀 끝까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찜찜한 거지. 그리고 연락이 끊겼거나 흐지부지 했던 게 있었거나 아니면 누가 뭐 정리를 먼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흐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완전히 새 출발이기보다는 남아있던 그런 옛날의 뒷이야기가 좀 다시 올라오는 느낌에 가까워 보여요. 뒷전이 있다는 건 좋은 감정만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불편했던 그런 포인트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또 애매하게 굴지는 않을까? 아, 이번에 말만 하고 또 행동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또 혼자 의미를 계속 부여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 한 번 애매했던 사람은 다시 다가와도 반갑기만 하지 않거든요. 반갑기도 한데 동시에 이번엔 진짜 달라지려나? 이번엔 진짜 다르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칼이 나와요. 아, 이게 여기서 떠버렸네요. 신칼은 되게 분명한 카드인데 애매한 걸 잘라내는 느낌이 강해요. 그니까 4번 푸드 흐름은 다시 다가오는 기류가 있더라도 예전처럼 좀 흐릿하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볍게 장난처럼 다가오든 뭐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든 여러분은 어느 순간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너는 나한테 어느 정도의 진심인 건지, 이 애매함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신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차갑게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속 기준선을 세우라는 쪽에 가까워요. 상대가 다가오는 거는 반갑죠. 반가울 수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지. 근데 괜히 웃음 나고 막 짜증도 나고 이제 와서 싶은 마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은 반가운데 현실적으로 체크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머리가 같이 나와요. 이 돼지머리는 복이고 고사, 뭐 큰 전환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그냥 잡담으로 가볍게 끝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관계로,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줘요. 다만 이 카드가 말하는 복은요, 공짜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판을 제대로 차렸을 때 들어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 기준 없이 받아주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정리를 하면 오히려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4번 분들 흐름은 4장을 이어보면 되게 선명한데요. 부채춤 천은 가볍게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고, 뒷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뒷이야기고, 신칼은 애매함을 자를 때 필요하고, 돼지머리는 제대로 판을 차렸을 때 들어오는 좋은 계기예요. 그니까 이 사람은 다가올 수 있어요.
다만 장난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나서 좀 가볍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투만 보고 마음이 다 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애매함을 반복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 있게 다가오느냐인 거죠. 막 급하게 좋아가지고 반가워할 필요도 없고, 또 급하게 밀어낼 필요도 없고, 4번 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분위기는 받아주되 애매함은 그대로 두지 않는 거. 상대가 장난처럼 다가오면 웃어 넘길 수는 있지. 넘길 수는 있는데 계속 장난으로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가벼운 설렘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분명한 관계를 원하는 건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4번 분들 쪽으로는 그 다가오는 사람이 처음에는 가볍고 은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그 마무리되지 않은 감정이랑 이야기가 좀 남아 있죠. 그 이 사람이 다가오면 반가움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말은 좀 장난스럽게 해도 행동은 진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위기는 좀 가벼워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4번 분들은 이제 애매함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애매함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흐름이거든요. 자, 4번 분들, 그럼 이제 뒤쪽 흐름을 볼게요. 앞에서 봤던 그런 가벼운 접근이나 뭐 남아있는 좀 뒷이야기,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애매함을 자를 필요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어질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부적이 먼저 보여요. 부적 카드가 떴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을 그냥 열어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지금. 부적은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다시 다가올 때 이 4번 분들 마음을 꽤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부채춤 천이 있었잖아요. 분위기를 만들 줄 알고 가볍게 뭐 웃게 만들 줄 알고 별거 아닌 말도 되게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부적이 뒤에 나온다는 건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만 예전처럼 상대의 그 한마디에 내 마음 전체가 움직이는 상태로 돌아가면 4번 분들이 다시 피곤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그냥 별말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 사람이 장난처럼 말했는데 자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특히 한번 있었던 사람한테 그 마음은 작은 반응도 되게 크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안전장치예요. 상대가 가볍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가볍게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은 휘청거리면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두고 기준은 옆에 꼭 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옆에 손님국 카드가 떴어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일상 안으로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연결될 수 있어 보여요.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한 그런 소식일 수도 있고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손님굿은 말 그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기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쪽은 조용히 있던 흐름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손님굿이 보여주는 외부 변수는 항상 편하지만은 않아요. 반가운 소식처럼
들어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놨어. 흔들어 놓고는 정작 본인은 또 애매하게 굴는 거지. 또는 주변에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그 관계의 확실한 진행으로 보지는 마세요. 신호는 신호고 진행은 행동이니까. 말은 말이고 행동은 영수증이잖아요. 그리고 국거리 카드가 이어져요. 이 카드는 한 번에 결론 내리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장면이 이어지고 순서가 있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니까 4번 분들 관계도 갑자기 한 번에 풀리는 시기라기보다는 몇 번의 대화나 몇 번 그런 확인 과정을 좀 거치면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도 처음부터 아주 진지한 태도로 뭐 모든 걸 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볍게 좀 시작을 해서 여러분 반응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4번 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속도예요. 상대가 한번 다가왔다고 해서 바로 또 마음을 확 열면 안 되고, 반대로 처음 태도가 또 너무 가볍다고 해서 바로 잘라낼 필요는 없어요. 이 흐름을 좀 단계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연락에는 분위기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가는 힘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상대가 실제로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제발 여기서 혼자 결말까지 쓰지 마시고, 아직은 장면이 몇 개 더 있는 흐름이에요. 이 마지막에 용왕신이 나오거든요. 이거 에너지가 진짜 꽤 큰데, 용왕신은 그 감정의 물살도 크고 현실적인 움직임도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카드예요. 4번 분들 쪽은 이 관계가 그냥 소소한 잡담으로 끝나기보다는 어느 순간 감정이 확 출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상대가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예상보다 마음이 더 흔들린다든지, 혹은 이 분위기를 한번 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살이 크다는 건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동시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왕신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현실 감각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4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그 사람은 매력도 있고 분위기를 움직이는 힘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흔든다고 해서 그게 곧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의 파도랑 관계의 안정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설레는 거랑 편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 끌리는 거랑 믿는 거랑도 다르고. 4번 분들 바로 이 차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 그래서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다시 다가오면 바로 예전 감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안정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또 대화가 이어질 때 장난이나 분위기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나를 배려하는지, 약속 시간이나 뭐 태도 이런 걸 좀 보세요. 만나자는 말을 하는데 계속 미룬다는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바로 답을 내리지 말고 하루 정도 지나서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 센 날은 판단도 같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4번 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은 가볍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꽤 큰 감정의 물살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 계기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단계적으로 분위기가 열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다가오면 반가워해도 돼요. 다만 내 마음의 보호선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매력에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매력이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또 불안하게 만드는지 꼭 보시라는 거예요. 4번 분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시면요.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무료로 한 가지 고민 리딩 해드리니까 한 번씩 들러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